지금 엎치락 뒤치락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두 분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호남, 서울, 경기 이 지역 순회 일정만 앞두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미약하게나마 앞서고 있고 정청래 후보가 2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조금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좀 시끌시끌한데 이준호 의원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과거 몇 년부터 대선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할 때 주요하게 이 승리를 가져가는 요인들을 보면 네. 첫 번째로 전과가 많은 사람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마쳤고 네. 그 결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탄생을 하셨죠. 그래서 김민석, 정청래 두 분의 이 삶의 궤적 레퍼런스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정량평가로 예측을 하냐, 정성평가로 예측을 하냐가 좀 헷갈립니다. 이 김민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전과가 3개고요. 전과 3범.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전과 2개예요. 그럼 이제 정량평가로 하면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방화를 하셨거든요. 이거 정성평가 점수에서 급이 조금 차이가. 이거는 급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전과 2개지만 3개보다 좀 높게 쳐줘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 DNA에서 이제 전과가 많은 사람이 된다. 이걸 봤을 때 네. 도대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어야 할지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방화가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이네요. 그 건이죠. 네네. 김효정 위원장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세요? 뭐 진짜 1.5% 내외로 계속 박빙의 승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이준호님께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렇게 했다시피 네. 뭐 거기서도 우월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될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 뭐 호남 수도권 이쪽에서 판단이 내려질 건데 뭐 네. 최근에 어젠가에 보니까 그 뭐 신천지 관련된 걸 또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약간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게 당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랑 연계해서 아까 저희가 그 여론조사 분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 그 리얼미터 정례조사를 인용해가지고 매주 지켜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은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뭐 많은 분석들이 당연하게 나와요. 부동산 세제나 뭐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등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주요했는지 이재명 바닥을 찍는데 어떤 것들이 주요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김효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것들이 이재명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 이 네. 보안 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요즘 주식 이 뭐 사이트카 발동되고 뭐 예. 서킷 브레이크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청년층을 되게 자극하는 것 같고 특히 부동산 문제도 있었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말씀에도 조금 실수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네. 이준호 의원 뭐 이제 오늘 리얼미터 기준 보니까 44%더라고요. 이제 죽을 사자 2개를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정권의 운명이 정해진 수치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위험하다. 숫자 사가지고 이거 약간 유치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44기 때문에 제가 하락하는 이유를 4가지를 네 들고 가지. 싶어요. 일단 네.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이 대출 규제거든요. 예. 근데 대출 규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자 대출을 조금만 나오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요. 작은 금액으로 소형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상해 볼 수 있는 게 소형 아파트에 과경쟁이 붙게 되고 그러면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형 아파트가 오른 기준으로 평단가가 정해집니다. 네. 그러면 그 평단가를 기준으로 또 중형 아파트가 비싸지겠죠. 그렇죠. 대형 아파트도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경험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했는데 또 하는 거죠. 처음 하면 방조범, 2번 하면 공범, 3번 하면 주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 주범이 됐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게 첫 번째 하락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는 주식이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많이 이 발동된 적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20회 넘는 사이드카가 발현된 게 처음이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레버리지 상품. 네. 레버리지 ETF. 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 레버리지가 왜 문제인지 다 모르세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음의 복리라는 게 있어요. 자 가령 일반 삼전 닉스가 10%가 올랐다고 치면은 10,000원에서 10%가 오르면 1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날 10%가 빠졌어요. 그러면 11,000원에서 10%니까 990원이 되잖아요. 예. 9,900원이 되잖아요. 네. 100원만 잃은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는 2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를 때는 10% 오르면 12,000원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잃게 되면 9,600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잃을 때는 더 많이 잃게 되는 게 음의 복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개미들의 돈이 15조가 물리게 된 거고 또 많은 금액이 올랐다가 많은 금액이 내리니까 수수료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아장 내버린 게 지금 삼전 닉스 레버리지인 거고 참 재밌는 현상이 원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 레버리지 상품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렸다라는 이제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나쁜 이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이제 김효정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예. 이 부분을 이 정상적인 상황의 대통령이었으면 이제 국민들께서 그냥 행정적인 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자고 또 자기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를 이걸 행정적인 구조 개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걸 폐지한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고 네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언행을 좀 얄밉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속 시원하게 들렸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네. 국민들도 이제 좀 아유 눈살 찌푸러지는 행동과 표정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44% 이 네 가지 이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숫자 44 보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끼워 넣으신 거 아니에요? 급하게 끼웠고요. 다음 주에 뭐 43 나오면은 제가 또 7가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두 개 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예. 네.